자, 수도커피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28일 일요일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외국인과 기관으로 대변되는 메이저 투자자, 이 두 매수 형태의 매매 형태를 좀 자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상승하는 삼성전자를 매수하겠습니까? 하락하는 2차전지나 바이오주를 매수하겠습니까?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한번 강의를 해볼 텐데요. 자, 먼저 지난 그 26일이죠. 우리 지수가 이제 강하게 올라갔는데 지난주에 그 외국인이 한 1조 7천억, 지금 보시면 1조 7천억 정도를 샀어요. 금요일 날 하루에. 개인은 2조 4천억을 팔았고 기관은 5,200억 정도를 순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한 7천억 정도를 샀고 기관은 5천억 정도를 매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처럼 외국인이 현물을 1조 7,600억 샀고 선물도 7천억 샀기 때문에 합이 한 2조 5천억 가까이 강하게 순매수가 들어왔죠. 자, 시장을 이끈 큰 재료는 반도체. 반도체가 시장을 강하게 견인했습니다. 두 종목,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종목을 왜 이렇게 강하게 샀느냐? 삼성전자가 내년도에 아마도 133억 전후의 영업이익을 낼 거다. 그런 이제 리포트가 나오고, 그게 지금 기본적으로 증권가의 정설로 나와 있고, 이른바 CPU의 슈퍼사이클이 계속 진입함에 따라서 실적이 더 좋아진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내년도에 100조 정도의 영업이익이 예상된다. 이렇거든요. 자, 그러면 지난주 금요일 날 산 금액을 보면 삼성전자가 1조 2,550억 정도 샀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가 한 7,600억 정도 샀어요. 두 종목을 합치면 한 1조 9천억 정도, 1조 9천억 가까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산 종목은 1조 7,600억 샀죠. 기관이 5,200억 샀습니다. 결국 기관이 산 것보다 1조 7천억 굉장히 많은 돈을 샀는데 실제 두 종목의 매수 금액은 한 1조 9천억대 이상을 샀으니까 강력한 매수 드라이브를 건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외국인이 왜 이렇게 어떤 기준으로 이 종목을 사고 파느냐, 그걸 좀 알 필요가 있겠죠. 먼저 여기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한번 수급 동향을 잠깐 볼게요. 지금 지난 금요일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한 1,087만 주, 기관이 292만 주 정도 샀고요. 하이닉스는 외국인이 한 128만 주 매수했고 기관이 한 31만 주 매수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잘 보는 것은 외국인과 기관이 사는 종목의 특징은 딱 세 가지 아이템입니다. 실적, 성장성, 주주가치 겸비된 종목은 가장 좋은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외국인도 기관이고 개인이고 전부 다 바이 앤 홀드, 매수해서 가져갑니다. 또 하나는 유동성 확보, 거래량이 좀 받쳐지고 언제든지 치고 빠지기 좋은 종목을 외국인과 기관은 선호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계속 자금을 끌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 자기들이 매수하려고 하는 목표치에 딱 도달하면 그때부터는 분할 매도를 통해서 자금을 회수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회전율이 좋아야 되고 유동성이 좋아야 되죠. 그래서 반도체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장 비중 있게 거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외국인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어떻게 트레이딩 하느냐? 지금 저희들은 이런 경우가 있었죠. 하이닉스의 흐름을 좀 보게 되면 자, 그 하이닉스 흐름을 좀 보게 되면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제 내용은 하이닉스의 일별 동향인데 하이닉스가 외국인이 이제 그 10월 달부터 10월 20 중순 이후에 계속 팔았죠. 하루에 보면 200만 주, 300만 주, 100만 주, 200만 주, 200만 주 계속 팔았습니다.
200만 주. 그래서 하이닉스가 64만 원까지 올라갔지만 외국인이 계속 팔아치우면서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한때 64만 원까지 갔지만 51만 원이 무너진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이닉스를 다시 외국인이 사기 시작했어요. 한 지난주 내내 샀어요. 60만 주, 15만 주, 70만, 128만 주. 그 삼성전자도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도 외국인이 샀다 팔았다 하는데 기본적으로 외국인이 최근 들어서 매수를 한 거고 지난주에. 그 전에는 부분 이득 실현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이렇게 파는 과정에서도 하이닉스의 보유 비율은 지금 어느 정도 되냐? 53.7. 가장 많이 팔았을 때가 53.1. 그러니까 외국인이 10월 달부터 거의 2,600만 주를 팔아치웠지만 금액으로 한 15조 이상을 팔아치웠지만 외국인이 판 물량은 1% 같이 안 돼요. 1%가. 그러니까 한 2,600만 주 팔았으면 또 1%가 채 안 된다는 거죠. 53.1이 10월 1일 날 55.6%의 지분율이 있다가 53.1까지 팔았으니까 한 2% 정도의 물량을 정리했네요. 결국 그래도 외국인들은 55에서 53%를 갖고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수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그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자금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1억을 투자해서 60만 원에 매수를 했는데 50만 원까지 배우면 굉장히 데미지가 큽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55%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53까지 판다고 하더라도 가치 투자의 전략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단지 이득 실현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외국인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트레이딩 전략은 가치 투자로서 55% 전후의 물량을 갖고 있는데 3%, 4% 물량을 판다고 해서 외국인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손절하거나 매도하는 전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트레이딩 전략에서 팔았다 샀다는 당연하게 하는 거죠. 업황의 흐름에 따라서 팔았다 샀다는 당연한 과정인 거죠. 따라서 외국인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계속 가치 투자를 하고 있다. 단지 트레이딩 전략 차원에서 물량을 조금 담기도 하고 조금 줄이기도 하는데 그 비중이 아무리 적어도 5% 전후밖에 안 된다. 왜냐하면 이 반도체 사이클이 계속 좋아지고 내년에도 100조 이상의 슈퍼 사이클이 최대 수익 구조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자금의 운용상 계속 밀고 당기기 할 뿐이다. 그래서 가치 투자는 계속하고 있다. 단지 개인의 입장에서는 매수한 단가에 따라서 삼성전자를 12만 원에 매수했는데 9만 원까지 빠지면 손실이 크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입장에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 따라서 이제 외국인의 가치 투자의 전략, 방향성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접근해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크게 분류를 나눠보면 지금 제가 보게 되면 실적과 성장성, 주주가치 이 3박자를 다 갖춘 종목은 딱 반도체가 유일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유일해요. 그래서 외국인이 가치 투자를 계속하고 밀당을 계속하는 종목이죠. 자, 그리고 실적은 검증됐어. 꾸준하게 실적이 나와. 그리고 주주가치도 좋아. 배당도 꾸준하게 잘 좋아. 이런 종목군들은 금융주, 그 다음에 증권주, 그 다음에 종합회사,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 KB금융, 하나금융주주, 메리츠금융주주, 신한지주, 키움증권, 한국금융주주. 자, 제가 언급한 이 종목군들은 배당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여기서 이제 잠깐 보여드리면 KB금융부터 볼까요? 자, KB금융이 지금 12만 4,600원 가고 있는데 이 주가의 월봉을 보게 되면 23년도에는 이 주가가 5만 원도 안 갔어요. 4만 원 전이 계속 갔습니다. 근데 시대가 바뀌면서 KB금융이 이제 5만, 8만, 10만 원 갔다가 8만 원 갔다가 다시 12만 원 가잖아요. 14만 원까지 갔다가. 이게 이제 실적과
주주가치를 겸비하는 종목군들이죠. 이 종목군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수혜를 받는 종목이죠. 실적이 검증됐고 주주가치를 제고하니까 성장성은 낮죠. 왜냐하면 이 금융 관련 지주사, 금융 관련 종목군들, 뭐 삼성물산도 성장 가치는 좀 낮죠. 실적은 꾸준히 했지만 이 성장 가치라는 것은 해마다 15% 이상의 성장을 꾸준하게 해주는 회사가 성장 가치가 좋은 종목인데, 이제 삼성물산이나 이 금융주 이런 것들은 실적은 매마다 몇 조 원 정도의 실적을 내서 주주들한테 계속 보상해줘서 은행 이자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안겨주기 때문에 세상이 바뀌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되면서 주가가 점프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의 고점 부분에 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종목은 실적은 낮아요. 그리고 주주가치도 낮아요. 실적도 적자인 경우가 많아. 주주가치도 낮아. 하지만 성장성은 아주 좋아. 로봇 테마주가 그중에 해당되죠. 결국 실적이 다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미래에는 로봇 산업을 지배할 거야. 그래서 이 로봇 산업들은 주가가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서 지금 로봇 테마주를 보게 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47만 3천 원에 마감이 됐죠. 지금 보시게 되면 일봉으로 보게 되면 삼성그룹이 이 회사를 인수했을 무렵에 주가는 굉장히 낮았죠. 삼성그룹이 인수했을 때가 이 무렵입니다. 23년도 봄에. 삼성그룹이 이제 지분은 투자를 했지만 인수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딱 2년 반 전에 주가는 평상시 레인보우가 거의 2만 원대, 3만 원대 얹어있던 주식이 삼성그룹이 지분을 매수하면서 한 7만 원, 10만 원대 갔었죠. 그리고 계속 갔죠. 삼성그룹이 이제 완전 대주주로 올라서고 그러면서 주가는 더 훨씬 더 탄력을 받게 되죠. 그리고 25년도에는 봄에 상반기에 42만 원까지 갔습니다. 수직으로 갔습니다. 이 이른바 성장주라고 하는 것들, 휴머노이드와 미래가치를 대비하는 성장주는 지금 그 이른바 우리나라 국내 5대 대기업에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산업, 자동차나 반도체나 산업적으로 많은 공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로봇으로 대체, 고용이 아닌 로봇으로 대체한 시장을 대비해서 앞으로 부분적으로 로봇 기술자들을 투입할 걸 대비하면 이 로봇 회사들은 키워나가는 회사인 거죠. 자본금은 적고. 그래서 이 회사가 25년도에 42만 원 갔다가 그리고 또 한 달, 두 달 만에 그냥 주가가 반토막 딱 나서 25만 원까지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25만 원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몇 달을, 반년 동안에. 그러다가 다시 또 51만 원 갔다가 또 35만 원 빠졌다가 다시 47만 원, 53만 원 갔다가 이런 과정이 반복되는 거죠. 이게 이제 성장주, 적자 회사, 한 성장산업. 로보티즈라는 회사도 볼까요? 로보티즈. 이 로보티즈 회사를 보게 되면 이 회사가 주가가 14,000원대였어요. 올해 25년도 초반까지. 그러다가 25년도에 초반에 중반 지나면서 3만 원대 갔다가 5만 원 넘고 10만 원 넘고 그리고 15만 원, 20만 원 갔는데 살짝 누림 줬다가 32만 원 갔다가 지금 26만 8천 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로보티즈라는 회사죠. 이게 이제 로봇 회사죠. 실적과 주주가치 낮지만 성장성이 좋은 종목군들. 이게 이제 로봇 테마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인과 기관이 사는 종목 특징을 이해하다 보면 다 이제 그 가운데에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에 있는 자금이 여기 갖고 있는 주주가치 밸류가 좋은 종목으로 갔다가 로봇으로 갔다가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 벼랑 끝에서 추락했다가 업황이 회복되어서 실적이 급증했던 종목군들. 방산주, 조선주, 원전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3년 동안 주가는 최저 5배에서 많게는 20배까지 올라갔습니다. 하나에어로스는 20배까지 올라갔죠. 그럼 이 주식들은 왜 이렇게 올라갔냐? 한때는 이 회사가 이제 곧 부도나고 망하기 직전 회사였는데 그 회사가 투자를 계속하고 업황이 회복되면서 살아났어요. 조선주가 한 3년 전에
중국이 다 업황을 뺏겨서 우리나라는 이제 큰일 났다. 일본한테 뒤집어지고 한 7년 전만 10년 전만 우리 조선 사람이 우리나라 베스트였는데 한 7년이 지나면서 한 4년 전에는 중국한테다 모든 걸 다 추월당해서 이제 조선 산업은 투자할 종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중공업, 하나조선 다 화려하게 부활되어서 적게는 5배, 많게 20배까지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3년간. 방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같은 흐름이죠. 뭐 제가 이제 현대중공업 걸 보여주면 현대중공업 보시면 이게 이제 월봉이죠. 이게 뭐 이제 최근에 현대중공업은 현대미포조선하고 합병을 해서 합병구역 출범했습니다. 64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51만 원도 떨어졌죠. 그리고 22년도 초에 8만 9천 원대였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6배, 7배 올라갔고 하나오션. 하나오션도 20년도 전후에 만 원대였었죠. 만 원대. 근데 지금 11만 원 갔으니까 10배 이상 올라간 거죠. 주가. 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방산주죠. 이 회사는 22년도에 주가는 한 4만 원짜리였었죠. 그런데 한 3년 반 만에 112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87만 원 갖고 있죠. 이 회사는 이제 25배, 6배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뭐 순이익이 올해 한 2조 가까이 난다고 그러니까 달라졌죠. 이제 이런 것들은 주가는 다 반영됐습니다. 주가는 다 112만 원까지 갔다가 87만 원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회사들은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 업황 회복으로 최고가를 경신한 이후에 상단, 정체, 최고가를 찍고 뚫지 못하고 정체에 대해서 상단점에서 상단의 하단에서 이런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걸 상단 정체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이 종목의 특징은 반도체처럼 신고가를 내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 왜 이러냐? 실적 검증의 기간이에요. 여전히 실적은 좋아요.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중공업, 하나원 실적 다 좋아요. 원전, 두산에너빌리티 다 실적 좋아요. 그런데 반도체처럼 치고 올라가지 못해요. 그 부분은 상단 정체에 걸렸어. 이 상단 정체를 푸는 것은 결국 조금 더 반도체처럼 삼성전자가 133조의 영업이익을 내고 하이닉스가 100조의 영업이익을 내는 것처럼 과거에는 삼성전자가 연간 하이닉스가 연간 한 40조 레인지의 영업이익을 냈어요. 이 정도만 내도 대박이었다. 그리고 하이닉스가 안 좋을 때는 적자도 났습니다. 적자도. 하이닉스 3년 전에 적자였어요. 그 회사가. 영업이익 100조가 났습니다. 100조로. 이 그야말로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메이커의 회사는 이런 거죠. 그런데 지금 방산주, 조선주, 원선주는 앞으로도 한 방이 3년 동안 좋을 걸로 추산이 돼요. 실적이 좋아질 걸로 우상향 날 건 나지만 믿지 못하는 거죠. 숫자로 보고 가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가가 5배에서 25배까지 올라갔으니까 상단 정체에 걸린 거죠. 그러니까 상단 박스권, 하단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갔죠. 앞으로 이 종목군들은 종목군 차별화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미국 마스카 프로젝트에 따라서 올라갈 것이고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중공업을 토픽으로 치는데 왜 그러냐면 현대중공업은 발행 주식수가 1억 주가 안 되죠. 하나오션은 3억 주고 그리고 현대미포조선 합병을 통해서 앞으로 순이익이 한 2조 5천억 3조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현대중공업이 저는 한 80에서 100만 원 단위의 한 2, 3년 사이클로 움직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상단 정체의 매집은 언젠가는 풀릴 텐데 결국 분기별로 흑자가 나오면서 검증이 되었을 때 갈 거다. 그래서 투자 전략은 이렇게 봐야 된다. 자, 2차 전지 섹터. 한때 황제주였죠. 삼성 SDI, LG 엔솔. 특히 삼성 SDI 황제주였죠.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80만 원 언저리 왔다 갔다 했었죠. 그런데 지금 중국의 저가형 ALF 배터리를 치고 오면서 주가는 이제 23년도부터 쭉쭉 24년도, 25년도 거의 9월까지 거치다가 지금 적자죠.
삼성 SDI 올해가 한 6천억 가까이 적자고 LG 엔솔도 영업이익은 흑자지만 전체 보게 되면 BP는 순이익 쪽에서는 적자가 날 것으로 보고 영업이익은 흑자예요. 하지만 이것저것 비용 생각하고 나면은 적자를 면치 못할 거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최근의 특징은 이제 바닥을 탈출하고 있죠. 바닥을.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올해 10월과 11월 달에 이렇게 이제 치고 올랐던 구간. 이제 이 삼성 SDI를 보고 있는데 이렇게 10월 중순 어느 때 이렇게 한 달 사이에 주가가 거의 한 15만 원까지 뚫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27만 원 언저리에서 조정 거치고 있죠. LG 에너지 솔루션도 거의 같은 흐름입니다. 그리고 지금 52만 원까지 갔다가 이게 35만 원에서 52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38만 3천 원 마감됐죠. 그런데 이제 또 LG가 지난 금요일 날 장 마감 이후에 4조 원 상당의 모듈 공급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서 5시 무렵에 공시가 나왔는데 애프터마켓에서 급락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셀 같은 대장 주격인 삼성 SDI 같이 시간에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는 뭐 크게 악재가 아니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왜냐하면 LG와 삼성이 가자고 하는 방향은 이미 나타나 있고 특히 업황이 좋아지고 있어요. 업황이. 2차전 섹터가 조선주나 반도체가 한때 적자 나고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지만 그 바닥을 지나간 것처럼 이 2차전 섹터도 지금 우리나라가 2년 동안의 최악을 거쳐서 이제 턴하고 올라가는 사이클을 가고 있어요. 그 뭐냐? 중국과의 경쟁 구도. 그러니까 미국에서 ESS가 커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2년 내에 중국은 미국에서 퇴출 다 나와야 돼요. 그럼 미국에서 ESS 시장을 중국이 거의 90% 가까이 갖고 있었는데 내년은 50%로 줄고 27년대에는 거의 30% 미만으로 쿼타가 줄어든다. 왜? 미국이 트럼프 정부가 중국의 공급망을 퇴출을 선언했기 때문이죠. 그 이유적인 거죠. 그래서 그 자리는 물량이 부족하니까 지금도 부족해서 한국 업체 거기에 현지 공장을 갖고 가동하고 있는 LG와 삼성이 양분할 거다. 그런데 좀 더 ESS 분야에서 경쟁이 있는 분야는 저는 삼성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이 좀 더 ESS 분야는 강점이 있을 거다. 하지만 전기차는 캐파가 450기가까지 밀려져 있는 LG가 강점이 있을 거다. 그렇게 보는 거죠. 자, 아무튼 제가 이격 조정이라고 보는 이유, 이렇게 조정을 거치고 있지만 이것은 이격 조정이다. 왜? 고점 찍고 바닥 찍고 올라가는 N자형 조정이다. 그 보는 이유는 업황이 회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보고 이벤트 조정이라고 그래요. 이벤트 조정.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벤트 조정을 놓치고 나면 저는 그 대가를 지불해서 또 고가에 매수를 해야 된다. 결국 아무 이유 없이 이벤트 조정을 통해서 급하게 하락할 때는 안 돼. 주가가 지지도 이탈했어. 손절해야 돼. 이런 투자자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죠. 이런 분들은 절대 주식으로 돈을 벌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에서 가장 교과서 같은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은 대단한 내용이 있는 거 아닙니다. 단지 업황, 실적, 성장성, 글로벌 상황에서 경쟁력 그것만 보고 그 회사가 가장 나쁠 때 주식을 샀는데 빠지면 자금력이 있기 때문에 좀 더 20, 30%를 더 사서 단가를 낮춰서 3년 내지 5년 갖고 있다가 업황이 회복되면 계속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차익 실현내고 또 옮겨가는 이런 전략을 펼치거든요. 하지만 개인은 자금이 몇 천에서 그냥 억대에 국한돼 있다면 이 종목에 올인돼 있다면 내가 50만 원에 산 삼성 SDI가 20만 원으로 빠지게 되면 원금의 40%도 안 남았다고 한다면 손절 못한 거죠. 그럴 때는 이 회사가 업황이 회복되고 있냐, 월드 베스트인가, 잘 갈 수 있나? 그거에 따라서 자금력이 있는 사람은 계속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또 없다 할지라도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조금씩 또 단가를 낮춰서 계속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춰서 업황이 회복될 때 이득을 빠져나온 전략. 저는 이게 더 바람직합니다. 다른 종목으로 가서 더 새로운 종목을 찾는 것에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 다른 종목 가도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으면 똑같은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요. 제가 이제 이 내용에서 이격 조정이 나온 이유는 업황이 회복 기조에 진입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테마주. 바이오 테마주는 외국인이 밀고 당기는 종목인데 성장주와 실적주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바이오 같은 성장주가 없죠. 한번 터지면 알테오전처럼 거의 수십 배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것을 알테오전이라는 회사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아마 여러분들 저보다 더 잘할 수도 있겠지만 알테오전 주가 보실까요? 19년도에 주가는 얼마였냐? 9,000원이었어요. 19년도에. 9,000원짜리 주식이 지금 43만 원 가 있어요. 43만 원. 그럼 왜 알테오전은 그 수년 동안 이렇게 주가가 알테오전 보시면 상장이 2014년도 됐어요. 2,800원에 상장됐어요. 그리고 거의 한 20년도까지 한 6년도까지 계속 만원대에서 오락가락했습니다. 이 회사가 이 바이오 관련 자기 기술이 로열티를 받고 수출을 하고 제품으로 상용화되면서 주가는 이렇게 날아가기 시작하죠. 23년도부터 이제 만원대부터 4만원대, 10만원대, 20만원, 30만원, 40만원, 56만원까지 뚫고 43만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거치고 있는 거죠. 차익 시전도 있고. 이 바이오주의 대표적인 특징이죠. 그래서 바이오주라는 것은 성장주와 실적이 겸비하고 있죠. 알테오전은 거의 과거에 엄청난 적자를 거치다가 지금 악자 수익을 내고 있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한번 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적자였어요. 지금은 거의 한 1조 5천억 정도 이상의 순이익을 내고 있는 회사가 됐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상장했을 때 2016년도에 18만 원 적자였어요. 그 흑자를 내기 시작한 2020년도부터 주가를 올리기 시작해서 70만 원, 100만 원, 120만 원, 150만 원, 180만 원까지 찍고 170만 원 언저리 있죠. 그렇죠? 이제 이 바이오주, 저는 이 삼성이 한다는 것, 그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그래서 보게 되면 실적주와 성장주를 다 갖고 있는 게 바이오로직스. 알테오전도 과거에는 상장주였다가 지금 실적까지 겸비한 종목이 됐죠. 삼성 에피스홀딩스. 11월 말에 바이오로직스를 분사했죠. 삼성 바이오 에피스라는 회사와 에피스 넥스랩이라는 회사가 같이 믹싱돼서 나온 건데 이건 제가 따로 한번 제가 종합적으로 이 종목만 풀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예정인데 실적주의 가치가 있습니다. 바이오 에피스가 연간 매출액이 한 1조 6천, 올해 한 1조 7천억 정도 매출을 할 것으로 보이고 이제 삼성 에피스 홀딩스가 두 개의 자회사가 있죠. 바이오 에피스가 있고 에피스 넥스랩이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 에피스는 1조 7천억 정도의 매출에 영업이익이 한 5천억 정도 나올 것으로 보이니까 영업이익률이 거의 한 30% 가까이 나오는 거죠. 매출액 대비. 근데 그 밑에 있는 에피스 넥스랩은 잘 몰라, 사람들이. 무슨 회사지? 저 회사 뭐야? 에피스 넥스랩은 자본금 10억입니다. 그런데 이 에피스 넥스랩은 여기는 알테오전을 지향하는 회사입니다. 이 부분 대해 다시 한번 소개하려고. 이 회사는 알테오전 같은 사업을 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삼성 에피스 홀딩스의 주가는 에피스 넥스랩이 결정짓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이제 그 다음번에 가족회원 중심으로 한 번 더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가족회원 26년도 1월 가족회원은 곧 모집에 들어가고 이번에는 제가 한 10명 안팎의 회원을 모집할 생각이고요. 그 모집 요강은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상장된 에임바이오, 그 다음에 퓨리옥스 바이오, G2G 바이오 이런 회사들은 성장주입니다. 실적주가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퓨리옥스 바이오, G2G 바이오, 에임드 바이오, AMD 바이오도 바이오텍, 그러니까 바이오는 바이오인데 텍 붙으니까 테크니컬 노롤로지에서 바이오 기술을 상용하는 그런 회사죠. 이게 바이오 벤처죠. G2G 바이오도 바이오텍, 바이오 벤처. 퓨리옥스 바이오도 바이오 벤처. 뭐 대량 생산하는 제약을 하는 게 아니라 특정 섹터. 예를 들어서 전기전자도 뭐 전자 재료가 있고 뭐 조립이 있고 다양하게 그 바이오 벤처 반도체 내에서도 섹터가 나눠져 있잖아요. 바이오 분야에서도
항암제 분야가 있고 다양한 분야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AMD 바이오, G2G 바이오, 휘력스 바이오는 바이오텍이다. 그래서 이게 성장주 모델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바이오주는 종목별의 등락이 굉장히 심하다. 반복된다. 하지만 어느 순간 분기 가고 시간이 가면 실적이 부합하게 되면은 알테오젠처럼 이렇게 날아가는 급등하는 종목이 나온다. 그게 이제 삼청단 제약, 그 다음에 알테오젠, 다 이런 종목군들이 그런 사이클을 받아왔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묻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얘기했어요. 메이저 투자자의 특성을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의 특성을 여러분들 이해를 해야 하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께 묻는데 상승 중인 삼성전자를 매수하실 겁니까? 아니면 하락하지만 미래가 있는, 약간 이 회사가 좀 소외가 됐어. 성장주야. 그 다음에 월드베스트를 지향해. 그런 성장주를 매수하겠습니까? 여러분한테 묻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는 지속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홀드. 하지만 지금 매수하는 것은 저는 반대. 그 이유는 왜냐하면 실제 가치가 더 약하죠. 왜냐하면 외국인이 밀당을 하고 중간중간 차익 실현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는 1억을 투자해도 큰 수익을 내기 어렵다. 언제 사냐? 이벤트 조정이 올 때. 그 이벤트 조정은 사이클로 2년마다 한 번씩 오기도 하고 1년에 한두 번씩 오기도 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분기. 그 타이밍을 이용해서 사야 되는 거예요. 그 타이밍 때는 손절쳐버리거나 무슨 도망가 버리면 기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삼성전자, 하이닉스 증권들은 이벤트 조정, 현대중공업,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조선방산원전은 이벤트 조정을 열어서 가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조선주, 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은 이벤트 조정을 거치고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전략이 있고 2차 전지 전략이 있고 방산, 조선주 전략이 있습니다. 2차 전지 전략. 저는 개인적 생각입니다. 어디까지나. 여러분들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을 보는 관점. 제가 이제 그 네이버에서 오늘의 유망주라는 카페를 운영하기도 하고 또 스톡커피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2차 전지 섹터를 보게 되면은 업황이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원통형 최악을 지나가고 있는 바닥을 시작하고 있다. 된다고 치면은 ESS의 상장 가치 때문에 올해 10월 달에 한번 랠리를 찍었다가 N자로 하락을 거쳤는데 나가는 게 아니라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격 조정이다. N자형 조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벤트 조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벤트 조정 때는 자르는 게 아니라 저는 낮게 떨어진 종목은 관심 있게 담는다. 그게 원칙이다. 그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장 흐름 보시게 되면 종합지수는 4,129에 마감됐습니다. 21포인트 올랐고요. 지금 시장 보게 되면은 지난 금요일에 상승 종목이 246개, 하락 종목이 643개였어요. 하락이 3배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올랐지만 지수를 올린 것은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큰 키맨을 했다. 보시면 코스피가 장중에 4,140을 넘었지만 4,120선에 마감됐거든요. 이제 이걸 뭘 얘기하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올랐지만 나머지 종목군들은 다 떨어지거나 조정을 깊게 받았다. 그러니까 양극화된 시장, 종목 시장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자금 동향 보시면 거기에 딱 그러면 이제 개인이 2조 2천억 또 들어와서 83조 3천억 늘었고 주식형 수익증권은 205조 8천억입니다. 뭐 자금 시장은 다 문제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코멘트를 드리고요. 자, 미국 증시 특징, 고용, 성장, 소비, 물가 다 좋아졌어요. 그래서 미국 증시는 다우나스닥이 상단 최고치까지 갔는데 하단지가 좋잖아요. 저는 내년 어느 때까지 한 번 더 신고가를 내면서 상당 부분 지수가 다우나스닥이 지금 엔비디아가 다시 살아나고 있잖아요. 된다고 치면은 한 번 더 빅테크 중심의 강한 올 것 같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원달러 하늘이 1,500을 뚫레만내 했지만 다시 1,450원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 정책과 환율 하향 곡선 그쳤습니다. 뭐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이 1조 7천억을 샀다는 말도 있지만 저는 살만하니까 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면 외국인이 올해 들어서 많이 팔았거든요. 그 20조 가까이 팔았는데 1조 7천억 산 게 대수입니까? 이제 외국인은 매수 가능성이 높아진 시장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 여건이 호조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가고자 하는 핵심주 그런 종목군들은 가급적이면 좀 스트롱 바이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외국인 투자자의 매매 패턴 파헤치기, 그리고 외국인이 관심 있게 사는 종목은 어떤 종목을 사고 팔고 언제 사고 팔아야 할 것인가, 그 흐름을 저 개인적 관점에서 풀어드렸습니다. 이 방송 도움되시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좀 찾아뵙겠습니다. 자, 이상 스톡커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